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가 무산된 뒤 두 번째 출석 통보입니다. 이번 출석 요구서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부속실, 대통령 관저 등의 우편으로 보내졌습니다. 지난 1차 출석 요구 당시에도 우편과 인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치 거부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공조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윤 대통령이 출석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안가로 경찰청장 등을 부른 거로 알려진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박 처장이 경찰청장 등에 연락을 한 건 맞지만 접견 자리에 배석하지 않아 계엄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불거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도 2015년 경호실 차장에서 퇴임한 뒤 연락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 이틀 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가진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문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는 방안 등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못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통보한 소환조사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변론팀의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미 비상계엄에 관여한 핵심 인물 대부분에 대해 소환조사를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한 윤 대통령에게 관련 경위와 의혹들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임을 감안해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성탄절을 조사 날짜로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 공수처는 만약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한편 경찰과 공수처 등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관련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관련 서류들의 수령이 늦어지면 심리 일정에도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서류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계속 수령 거부가 이어질 경우 공시 송달, 발송 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첫걸음인 문서 송달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 헌재는 오늘 문서 송달 간주 여부와 효력일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